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 지금 건 일주일간 계속되는 연휴가 계속되고 있죠. 정말 좋은 연휴 기간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이 답답하실 텐데 좀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십시오. 지금 뭐 한국 거의 확진자 수가 이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회원가입에 다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 6개월 회원가입비를 50만원으로 선정했으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은 12년 만에 찾아온 배당률이 15% 갚는 리처 상품을 투자 기회 이렇게 적어봤어요. 리처라는 상품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리처 상품은 뭐 배당 수익률이 5% 6%밖에 안 되고 그리고 주가도 오르지 않아요. 그 어떤 리처 상품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거래를 안 했는데 보통 일반 주식을 사면 1년에 20%, 50%, 100%까지 상승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5%, 6% 때문에 리처 상품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요, 상황이. 특히 미국, 한국에는 우리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대신증권 우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8% 이상 되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미국 한국과 다르게 막 15%, 20% 되는 배당 종목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리츠 주식이 폭락을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15%, 20% 되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외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리츠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추천도 할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찾아온 리처 상품을 매수해야 할 기회가 12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 하늘이 준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경기 침체기가 아닌 평소에는 리처 상품은 큰 메리트가 없다. 배당 수익률도 5에서 7%에 지나지 않고 주가는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리처 ETF 주가들이 폭락해서 배당 수익률이 15%를 넘는 리처 ETF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리처 ETF 주가도 100% 이상 올라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즉 매년 고배당을 챙기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고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죠. 그죠? 고배당을 챙기고 평상시에는 5%, 6% 하던 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폭락을 하는 바람에 15%, 20% 고배당이 됐죠. 그래서 매년 고배당의 그 배당도 챙기고 또 ETF 주가도 폭락해가지고 뭐 반에 반토막 난 거, 반에 반토막 난 거 많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서 뭐 100%, 200% 수익도 낼 수 있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2년 만에 찾아온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 기회는 저 생각에 한 달 이상 가지 않는다 봅니다. 한 달 내로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이 확 줄어버리니까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츠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리츠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을 한다. 리얼 에스테이트가 부동산의 뜻이고 인베스트먼트가 투자고 트러스트가 믿다죠. 그죠? 믿다, 믿음 이런 거죠. 그래서 신탁, 믿고 맡긴다 이 말입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리츠는 과세소득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리츠는 보통 고배당주가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미국에서 면제받으려면 과세소득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츠는 고배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미국 국세청 IRS에서 명시한 리츠의 자격.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 부동산 임대료 및 대출에 대한 이자 또는 매매를 통해 총소득의 75% 공제, 연간 주주 배당 형태로 과세소득의 90%를 지급, 최소 100명의 주주를 보유, 5명 이하 개인 보유 주식이 전체 50% 이하 보유, 법인으로 과세하는 기업이 되어야 함. 나중에 시간 날 때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리츠의 유형. 리츠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자, 1번 지분형 리츠. 총 투자 자산의 75% 이상을 부동산 소유 지분으로 구성되고 임대 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리츠는 1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리츠는 그래요. 한 90% 이상 그럴 겁니다. 2번 모기지 리츠. 총 투자 자산의 75% 이상을 부동산 관련 대출로 운영하고 임대 및 모기지 이자 수익을 주 수입원을 한다. 이것은 투자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1번, 2번입니다. 근데 대부분 90%가 1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모기지 리츠고. 그 다음 좋은 배당주란 뭘까? 좋은 리츠 배당주란 뭘까? 꾸준하게 주식의 가격도 배당의 가격도 오르는 주식이다. 그동안 리츠는 꾸준하게 배당을 했지만 주식 가격은 오르지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 꾸준하게 오를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주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배당주에 속하고 그 배당액의 가격도 오르는 주식이다. 지금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리츠의 배당률이 옛날에 5%, 6% 했던 지금 10%, 12%, 15%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배당액도 올랐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준 기회다. 근데 리츠를 공부해 보다 보면 배당 성향이 100%가 왜 넘을까 좀 궁금했어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고, 저는 주로 주식을 30년 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리츠는 거의 뭐 리츠도 일종의 주식이지만 리츠에 대해서는 거의 공부를 안 했는데 이번에 리츠를 공부해 보면서 다 이해가 되는데 배당 성향이 어떻게 100%, 150%, 200%가 될까? 배당 성향이 200%면 벌어가지고 번 돈을 다 줄 뿐만 아니라 뭐 200%면 더 100%더 준다는 뜻이니까 이걸 이러다가 펀드 리츠 ETF가 망하지 않나, 리츠 회사가 망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읽어볼까요? 순이익에서 배당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을 배당 성향으로 한다. 리츠 주들은 보통 배당 성향 100%가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단기 순이익이 10억 원일 때 주주들에게 나눠진 배당금이 20억이면 배당 성향이 200%다. 리츠 주들은 보면 배당 성향이 20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 회사들은 단기 순이익이 10억이면 한 2, 3억 배당하죠. 2, 3억 배당하니까 배당 성향이 보통 20%, 30%인데 리츠 주들은 뭐 10억이 단기 순이익은 10억 이상으로 막 15억, 20억 정도를 배당한다는 말이에요. 그 배당 성향이 200%가 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10억을 버는데 어떻게 20억의 배당을 지급하는 것일까? 버는 돈에 비해서 더 많은 배당을 하다니 위험해 보이죠. 무리하게 계속 배당하다가 번 돈 이상으로 배당하다가 나중에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위험한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리츠는 순이익보다는 운영자금 FFO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FFO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순이익이 있죠. 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 회사들은 감가순이익
순이익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빼고 순이익을 계산하죠. 그죠? 왜냐하면 뭐 기계 같은 경우 10년 이상 쓰면 못 쓰기 때문에 감가를 시켜야 되죠. 근데 리츠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감가가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일반 회사는 기계를 사면 기계 가격이 떨어지는데 리츠는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듯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뺀 순이익으로 하면 안 되고 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가지고 그 FFO를 기준으로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FFO, 즉 순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배당을 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뭐 150%가 되는 거예요. 순이익에다가 순이익을 다 배당하고 그거다 감가상각비까지 배당하니까 그 배당 성향이 막 150%, 그죠? 200%까지 되는 거예요. 리츠의 배당 영역에 대해 좀 더 정확한 기준을 잡으려면 반드시 운영자금 FF와 조정 운영자금 AFF에 대해 알아야 한다. FF는 Funds from Operation, AFF는 Adjusted Funds from Operation. 운영으로부터 생긴 자금, 운영으로부터 생긴 조정 자금 이 말이죠. 리츠는 법인세 면세 조건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 법에 법인세를 면세 받으려면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있죠. 그 돈을 90% 이상을 배당해야만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리츠의 배당 가능 이익은 순이익이 아닙니다. 보통 부동산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에 순이익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빼게 되는데 리츠가 배입하는 자산은 생산 기계나 운송 트럭 등이 아닌 건물입니다. 건물의 경우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이 오르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리츠사의 정확한 수익을 계산하려면 순이익에서 빠졌던 감가상각비를 다시 대줘야 한다. 그러니까 리츠의 배당 가능 이익은 순이익이 아니라고. 그 순이익에다 그 감가상각비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 그 순이익을 100% 하고 거기다 감가상각비까지 배당을 하니까 배당 성향이 150%, 200%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리츠가 매입하는 자산은 생산 기계나 운송 트럭 등이 아닌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이 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순이익이다 감가상각이 합친 FFO를 가지고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일회성 이익인 자산 매각 수익, 자산을 팔아서 생긴 수익은 다음 해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과세 대상자 아니기에 차감해 준다. 이렇게 해서 구한값이 리츠 회사 이익의 좀 더 정확한 지표는 운용자금 FFO이다. 이 프로그램은 15분이 되면 유튜브 방송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계속 이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